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다 쉽게 손가락 하나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스냅시드라는 이러한 스냅시드라는 앱을 깔아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에 깔린 스냅시드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못되어진 사진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방법으로서 내가 촬영한 사진 자체가 좀 어둡게 촬영이 됐다, 아니면 색감이 좀 다르다, 이런 경우를 발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손쉽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스냅시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로 다 수정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의 어둡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채도, 이런 것을 손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냅시드라는 스마트폰 사진 보정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마음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스냅시드라는 앱을 다운받아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냅시드 어플을 터치해서 열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플을 한번 열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플이 되겠죠. 이러한 스냅시드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터치하면은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화면이 열립니다. 위쪽에 열기라는 표시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사진을 열려면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터치해도 되고 위에 열기를 탭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화면에 어느 곳이나 탭을 하면은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플러스를 한번 탭을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그 외 어플, 그 외에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손주들이 와서 풀장을 만들어서 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사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사진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작업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 제일 가운데가 도구가 나타나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 스타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보내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도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도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도구를 그야말로 탭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를 탭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창이 떴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창이 떴죠. 이러한 창이, 별도의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제 앞에는 기본 보정, 이렇게 기본 보정하기 있고, 그 다음에 선명도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커브,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그 옆에 아래쪽에 확장, 또 원근 왜곡, 사진을 회전시키는 것, 또 사진을 손쉽게 자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또 어느 부분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다면 얼굴 부분만 살려낼 수 있는 것, 또 그 옆으로 가면 잡티 제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어 하는 작업 도구입니다. 잡티 제거. 잡티를 손가락 하나 터치하면 그 잡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에 점이 있다, 주름이 있다. 그러면 그곳을 손가락으로 슬쩍 터치하면 그 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쭉 올리면은 다양한
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대로 제일 끝에 가면 이렇게 프레임, 액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진의 액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옆에 가면 텍스트, TT, 글자를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앞으로 가면 비네트라고 있습니다. 사진의 주변을 아주 흐리게 하거나 검게 어둡게 하거나 더 밝게 하는 게 비네트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아웃 포커스 아시죠? 아웃 포커스, 초점이 안 맞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주변을 흐리게 하는 이런 기능. 또 그 옆에 가면 얼굴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얼굴 방향은 손가락 하나로 얼굴이 좀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러면 고개를 쓱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너무 돌렸다면 우측으로 슬 돌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완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사진이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사진이라고 또 있죠. 인물사진. 이것은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감지해서 인물 얼굴에 빛을 비춰주는, 얼굴을 밝게 하는,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형태의 얼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얼굴의 피부를 뽀사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물사진입니다. 물론 눈동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바로 흑백이라는 것도 있으며, 칼라로 찍은 사진을 이 터치 하나, 손가락 터치 하나로 완전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상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 도구를 우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사진의 밝기가 너무 어둡다, 아니면 너무 밝다, 또 색감, 채도가 좀 칙칙하다, 더 밝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 보정으로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보정. 그러면 기본 보정을 한번 터치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보정을 터치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터치했어요. 터치하면은 어떤 화면이 아래쪽에 좀 화면이 달리 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러한 세 줄짜리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체크 표시가 있고 이렇게 X 표시가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운데 있는 세 줄짜리를 터치하면은 이 중에서 숨겨진 기능이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별도의 창이 이렇게 뜨죠. 별도의 창이 뜹니다. 자, 이런 창이, 별도의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자, 밝기, 대비, 그 다음에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그야말로 밝기를 더 밝게 하거나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옆에 보면 기준치가 다 제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0으로 되어 있죠. 기본이요.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강하게 하면 최대 100 플러스,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 10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현재 밝기라는 부분에 밝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화면에 이 창의 다른 쪽을 슬쩍 터치하면 이 화면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이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밝기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채도, 그 아래쪽에 있는 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곳을 터치를 하거나 채도를 터치하거나 화면을 아마 이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채도가 선택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채도가 선택됐죠? 아니면 그 아래 대비, 위쪽에 있는 대비를 하려면 대비를 또 작업을 하려면 대비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돼요. 터치를 하면은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밝기를 하기 위해서는 밝기로 움직여야죠. 자, 이렇게 밝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내가 손가락이나 터치펜, 아니면 스마트폰 노트를 쓰시는 분은 별도로 달린 터치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화면에 댄 채, 사진에 있는 화면 아래쪽에 손가락을 댄 채로 우측으로 움직이거나 화면에 댄 채로 우측으로 쭉 움직여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손가락을 댄 상태입니다. 화면에 터치한 상태로 움직이면은 사진의 밝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대고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사진이 어떻습니까? 자, 아주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밝기 플러스 1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10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위쪽에 막대가
이쪽에 막대가 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파란 막대가. 이게 강도예요. 다시 그러면은 제가 화면에 다시 손가락을 댄 상태로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어떻습니까? 사진이 아주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은 밝기가 뭐로 돼 있죠? 밝기가 마이너스 70으로 밝기를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통해서 내가 이 화면의 사진을 보고, 이 상태가 적당하다고 싶을 때 손가락을 화면에서 떼면 됩니다. 화면에 떼면 됩니다. 지금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우측으로 좀 더 옮겨보게. 이 적당해 하면은 손가락을 화면에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을 완료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터치를 하면 됩니다. 터치를 표시한. 그러면 이것이 고정된 거예요. 이 상태로 사진이 이제 수정된 겁니다. 수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된 사진을 내 갤러리에, 스마트폰 갤러리에, 앨범에 하나 저장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내보내기를. 작업이 완료돼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제가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화면이 창이 뜹니다. 별도의 이러한 창이 지금 뜨고 있죠. 몇 가지 내용에서 창이 떴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공유. 이미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앱에 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 옆에 열리죠?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다른 항들이 열려요. 카카오톡을 열면 되죠? 카카오톡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의 카카오톡인 저에게로 이 사진을 지금 보낼 거예요. 보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면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걸 터치를 하면 돼요. 터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됐죠.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라 하면서 하나 일자가 표시되죠. 카카오톡 하나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다시 확인을 딱 하면은 간 거예요. 지금 가고 있죠, 사진이. 바로 제 카카오톡으로 조금 전에 작업한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유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돼요. 내보내기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갤러리 앨범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이런 창이 아까 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저장이라는 부분이 생기죠? 저장. 사진 사본을 만듭니다. 사진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사본을 별도의 갤러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된 내용이 쭉 뜨면서 사진 저장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이 내 갤러리, 스마트폰 갤러리의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 폴더에 들어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다른 곳에 보낼 때도 이곳을 이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 사진이 별도의 변화를 준 이 사진 자체가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 애초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카메라에 있는 사진은 원본, 즉 원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시드를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원본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수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없애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갤러리로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가보죠. 갤러리로. 자,
갤러리로 가봅시다. 자,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미 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갤러리에 스냅시드란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앨범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생성되어 있어요. 이 앨범으로 되어 있죠. 앨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것 자체가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는 분들은 날짜별로 오늘 작업한 것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앨범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앨범을 다시 선택하면 되죠. 앨범을 선택하면은 앨범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바로 앨범에 어떤 게 생겨 있습니까?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생겨 있고 바로 옆에 뉴라는 조금 전에 새로운 사진을 이곳에 저장했기 때문에 뉴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냅시드를 터치하니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사진 보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진이 조금 전에 저장한 사진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하고 바로 이런 사진이 저장된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애초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보다도 내가 원하는 쪽의 색감이라든지 이 밝기를 조절 수정해서 만들어진 사진이 이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냅시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냅시드 작업했던 곳으로 스냅시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진을 색감을 좀 더 바꾸고 싶다. 색감을 좀 더 채도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다시 도구를 클릭하면 돼요. 이 도구를 클릭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보정에서 채도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중에 기본 보정, 이것을 터치를 하면 되겠죠?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창이 바로 떠버립니다. 화면에 대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 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도를 이렇게 놓고, 채도를 작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채도는 색감의 밝은 정도예요. 빨간색도 좀 어두운 쪽이 있고 밝은 빨강이 있습니다. 채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밝은 빨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을 어떻게 했죠? 터치펜이나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우측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제가 대고 우측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달라지죠. 좌측으로 다시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색감이 거의 빠져버려서 흑백에 가까운 사진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채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니까 흑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면에 댄 상태로 손가락을 또는 터치펜을 화면에 댄 상태로 우측으로 쭉 움직이면은 채도가 더 강해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채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채도가 완전 달라지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위에 보시면은 채도가 뭐로 표시되어 있나요? 채도가 여기는 플러스 67, 채도를 67만큼 100 중에서 67만큼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좌측으로 그다 쭉 움직이면은 위에 색감이, 채도 표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채도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채도가 마이너스 79로 됐고, 그 위쪽에 파란색의 바가 이렇게 생겨 79만큼 가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79가 되니까 채도가 거의 빠진 거죠. 그래서 거의 흑백에 가까운 사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좌나 우로 적당히 움직였을 때, 적당하다. 이래서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작업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는 이 체크 표시를 꼭 눌러주셔야 내가 하는 작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체크 표시되었던 부분이 내보내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보내기, 즉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다시 저장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저장, 사진의 사본을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내보내기를 터치해 생기는 두 번째 항을 저장을 사진 사본을 별도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진이 저장되면 아래 표시되죠? 사진이 저장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앨범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범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범으로 갤러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제 얼굴을 좀 아래로 내리고요. 표시가 되어 있죠? 뉴라고 또 떴어요. 이렇게 스냅시드의 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보면 조금 전에 저장한 것이 이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또는 손자녀에게 이것을 보내고 싶으면 이곳을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스냅시드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제일 앞쪽에 이런 사진이 저장된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저장됐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서 끄집어 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하면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 채도를 바꾼 사진이 이렇게 저장된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냅시드의 작업은 거의 같습니다. 작업 도구만, 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작업 도구만 사용하시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작업 도구를 선택해서 화면에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댄 상태로 우측으로 쭉 옮겨주면은 내가 작업하는 그 어떤 내용을 더 강하게 하고 좌측으로 가면은 그 내용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어둡다 이러면은 바로 이 기본 보정에서 밝기 부분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렇게 작업하면 손쉽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번에도 이어서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르기라든지 뭐 또 액자를 만드는 것, 또 사진에 글씨를 넣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얼굴에 점 하나를 빼드리는 성형수술까지 해드리는 이런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오늘은 스냅시드 앱을 통해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수정하는 간단한 작업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